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시원한 냉수 한 잔 드셨습니까? 지금 당장 그 잔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마신 그 물 한 잔이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고 결국은 평생 투석기에 의존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 라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병원에서 만난 70대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의 10년 추적 결과에 따르면 우리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매일 아침 콩팥을 서서히 죽이는 잘못된 물 마시기 습관을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은 간과 함께 대표적인 침묵의 장기입니다. 기능이 70%가 망가질 때까지 비명조차 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소변에서 거품이 비누처럼 일거나 자고 일어났는데 눈꺼풀과 발목이 퉁퉁 붓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미 늦습니다. 투석실에 누워 진작 알았더라면 하며 후회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의사인 저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30년간 대학병원 신장내과에서 매일 수많은 환자들의 마지막을 지켜본 신장 전문의 이준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병원에서는 돈이 안 된다며 잘 알려주지 않는 자연치유 비법을 공개하러 나왔습니다. 비싼 보약도 아니고 위험한 수술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부엌 찬장 깊숙이 있는 꿀 한 스푼입니다. 겨우 꿀이라고 그 달콤한 설탕 덩어리가 무슨 약이 돼 하며 비웃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흔한 꿀 한 스푼이 죽어가던 콩팥 세포를 어떻게 되살리는지, 그리고 75세 김철수님이 어떻게 투석 직전에서 탈출했는지 그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사랑하는 가족들의 콩팥 건강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콩팥을 살리는 꿀의 기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고성능 정수기가 2대 있습니다. 바로 콩팥입니다. 이 작은 장기는 매일 200리터에 달하는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내지만 힘들다고 투정 한번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섭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원장님, 허리가 좀 뻐근한데 콩팥이 안 좋은 건가요?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콩팥은 등 쪽 아주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서 통증이 느껴질 정도라면 이미 암덩어리가 깨졌거나 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태입니다. 즉, 콩팥 기능이 30%밖에 남지 않아도 우리 몸은 아무런 통증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 본인이 콩팥병인 줄 알고 찾아오신 분은 10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대부분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코끼리처럼 퉁퉁 부어서 오십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하지만 콩팥은 죽기 직전에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아주 강력한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소변입니다. 지금 당장 화장실로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소변을 볼 때 맥주 거품처럼 하얀 거품이 생기는데 물을 내려도 잘 없어지지 않고 병이 벽에 남아 있습니까? 이것은 단백뇨라고 합니다. 콩팥의 거름망이 찢어져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인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 나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콩팥이 주인님, 나 좀 살려주세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라고 외치는 처절한 비명소리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다음 단계는 투석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찢어진 거름망을 다시 촘촘하게 메꿔주고 지친 콩팥에 활력을 불어넣는 자연의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 놀라운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원장님,
신장이 안 좋으면 단 음식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꿀도 결국은 달콤한 당분인데 콩팥에 무리를 주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보통 당뇨가 있거나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단맛은 곧 독과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꿀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는 설탕과 꿀은 출신 성분부터가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탕은 콩팥을 공격하는 칼이고 꿀은 콩팥을 감싸주는 방패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살아있는 효소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흰 설탕은 사탕수수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모두 깎여나간 그저 죽은 당 덩어리일 뿐입니다. 이것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콩팥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 설탕 덩어리를 소화시키기 위해 뼈속에 있는 칼슘을 빼다 쓰고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콩팥의 혈관을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결국 콩팥의 거름망을 막아버리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벌들이 꽃에서 채취해 만든 천연꿀은 차원이 다릅니다. 꿀은 이미 벌의 몸속 효소로 인해 한 번 분해가 끝난 단당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꿀을 먹으면 약해진 콩팥이 힘들게 맷돌을 돌려 소화시킬 필요 없이 곧바로 몸에 흡수되어 에너지로 쓰인다는 뜻입니다. 콩팥에게 휴식을 주는 친환경 연료인 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꿀 속에 들어있는 100여 가지가 넘는 생리 활성 물질입니다. 이 성분들은 콩팥 세포에 덕지덕지 붙은 염증 찌꺼기를 녹여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들 중 설탕을 끊고 꿀로 단맛을 대체한 지 딱 2주 만에 소변의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든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설탕은 피를 탁하게 하지만 꿀은 피를 맑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들이 쉬쉬하며 자기들만 챙겨 먹는 꿀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꿀이 우리 콩팥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 걸까요?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밝혀낸 꿀의 3가지 기적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알게 되시면 여러분은 당장 꿀단지를 찾게 되실 겁니다. 첫째, 꿀은 콩팥의 천연 소방관입니다. 콩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은 혈관에 생기는 만성 염증입니다. 콩팥 안에는 미세한 혈관 뭉치가 있는데 이곳에 염증이라는 불이 나면 거름망이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꿀 속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콩팥 혈관 속의 염증을 찾아다니며 불을 꺼줍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꿀을 섭취한 그룹은 콩팥 내 염증 수치가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둘째, 콩팥의 과로를 막아주는 무공해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찌꺼기가 발생합니다. 콩팥은 이 찌꺼기를 걸러내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꿀은 다릅니다. 꿀은 섭취하자마자 찌꺼기 없이 100%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마치 연기 없는 청정연료와 같아서 지친 콩팥 일을 덜하고 쉴 수 있게 도와주는 유일한 식품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세포 재생 효과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한번 죽은 콩팥 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다릅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과 비타민 복합체가 손상된 콩팥 세포막을 코팅하듯 감싸주어 더 이상의 파괴를 막고 미세하게나마 회복을 돕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자연이 준 완벽한 치료제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산삼이라도 먹는 법이 틀리면 독초가 되듯이 꿀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콩팥을 망가뜨리는 설탕물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99%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이 치명적인 습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께 꿀을 드시라고 하면 10분 중 9분은 꼭 이렇게 되묻습니다. 원장님, 아침에 팔팔 끓는 물에 꿀 한 숟가락 타서 뜨끈하게 마시면 속이 쫙 풀리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당장 멈춰 서야 합니다.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꿀을 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약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비싼 돈을 주고 산 설탕물을 마시고 계신 겁니다. 아니, 오히려 콩팥을 공격하는 독극물을 제조해서 드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꿀의 핵심은 살아있는 효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은 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마치 우리가 계란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하얗게 익어버려서 다시는 날계란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과학적으로 꿀 속에 있는 영양소들은 온도가 60도만 넘어가도 구조가 파괴되기 시작하고 100도에 끓는 물에서는 영양소가 전멸합니다. 살아있던 효소가 다 타 죽어버리고 남는 것은 오로지 당분뿐입니다. 이렇게 죽어버린 꿀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이것을 단순한 설탕물로 인식합니다. 혈당은 급격하게 치솟고 인슐린이 쏟아져 나오며 가뜩이나 지쳐있는 콩팥을 쥐어짜게 됩니다. 콩팥을 살리려고 먹은 꿀이 오히려 콩팥의 숨통을 조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원장님, 찬물에 타 먹어야 합니까? 찬물은 잘 안 녹고 배가 아픈데요. 아닙니다. 찬물도 정답은 아닙니다. 콩팥은 청과 비슷한 온도를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완벽한 온도는 바로 40도입니다. 물을 끓이셨다면 컵에 따르고 손으로 컵을 잡았을 때, 아, 따뜻하다 라고 느껴질 때까지 식히십시오. 입술에 댔을 때 뜨겁지 않고 온기가 느껴지는 정도, 바로 그 타이밍이 꿀을 넣어야 할 골든 타임입니다. 이때 꿀을 넣으면 효소는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지금까지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드셨던 분들 계십니까? 아,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올바른 건강 지식을 깨달았다는 신호로 알고 제가 더 힘을 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온도를 맞췄다면 언제 먹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이것 또한 타이밍 싸움입니다. 온도를 맞추는 법을 배우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콩팥을 살리는 꿀 섭취의 골든타임은 바로 아침 기상 직후 공복입니다. 점심도 아니고 저녁도 아닙니다. 무조건 아침이어야만 합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합니다. 하지만 콩팥은 밤새도록 피를 걸러내느라 수분을 계속 갖다 씁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의 혈액은 끈적끈적해져 있고 콩팥은 바짝 마른 논바닥처럼 건조해진 상태입니다. 이때가 바로 콩팥이 가장 괴로운 시간이자 동시에 콩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눈 뜨자마자 꿀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콩팥을 완벽하게 재생시키는 3단계 모닝 루틴을 알려드릴 테니 꼭 순서대로 따라 하십시오. 첫째, 일어나자마자 입안을 헹구거나 양치질을 하십시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철칙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입안에는 유해 세균이 득실거리게 번식합니다. 양치를 안 하고 물을 마시는 것은 밤새 생긴 세균 덩어리를 꿀꺽 삼켜서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혀 클리너나 칫솔로 입속 세균을 씻어내십시오. 둘째, 미지근한 맹물 한 잔을 먼저 드십시오. 청소가 끝났다면 꿀물보다 먼저 맹물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라비틀어진 콩팥에 갑자기 영양분이 들어오면 놀랄 수 있습니다. 마치 겨울철에 자동차 시동을 걸고 예열을 하듯이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위장과 콩팥을 부드럽게 깨워주십시오. 물기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셋째, 5분 뒤에 준비해둔 따뜻한 꿀물을 드십시오.
이제 콩팥이 영양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꿀의 당분은 소화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이 곧바로 흡수되어 콩팥의 세포막을 코팅해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빈속이라 흡수율이 가장 높고 콩팥에 쌓인 밤새의 독소를 밀어내는 힘이 가장 강력할 때입니다. 이렇게 아침 공복에 꿀물을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손발 끝까지 피가 도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콩팥이 다시 힘차게 펌프질을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루틴을 딱 일주일만 지켜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청은망은 무거웠던 증상이 사라지고 소변 줄기가 시원하게 바뀌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꿀 하나만 먹어도 이렇게 좋은데 여기에 이것을 한 꼬집 섞으면 그 효과가 5배, 아니 10배까지 폭발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장내과 의사들이 천연투석제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조합을 다음 장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꿀이 콩팥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였다면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병마를 찌르는 날카로운 창입니다. 꿀만 드셔도 100점 만점에 90점은 되지만 여기에 이 가루를 아주 조금만 섞으면 200점짜리 기적의 치료제가 됩니다. 그 정체는 바로 계피입니다. 우리에게는 수정과에 띄워 먹는 향신료로 익숙하지만 동의보감에서는 죽어가는 양기를 살리는 최고의 약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장내과 의사인 제가 왜 이 조합을 그토록 강조하는지 그 의학적 근거를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피는 콩팥에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드릴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미세한 실핏줄이 뭉쳐있는 곳인데 나이가 들면 이 핏줄이 딱딱하게 굳고 막힙니다. 아무리 좋은 꿀을 먹어도 배달 갈 길이 막혀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피는 몸에 들어가는 순간 강력한 열을 내면서 쪼그라든 핏줄을 억지로라도 넓혀줍니다. 계피가 길을 열어주면 그 틈으로 꿀의 항산화 성분이 깊숙이 침투하여 콩팥 세포를 고치는 것입니다. 실로 환상의 복식조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피는 천연 인슐린입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주범 1위가 당뇨병이라는 사실 잘 아실 겁니다. 끈적한 혈액은 콩팥 필터를 찢어버립니다. 그런데 계피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인슐린과 거의 똑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꿀과 계피를 섞어서 드시면 꿀의 달콤함은 즐기면서도 계피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과 같아서 콩팥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합니다. 그렇다면 황금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메모 준비하십시오. 욕심 버리시면 안 됩니다. 계피는 약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비율은 따뜻한 꿀물 한 컵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입니다. 아침 공복에 이 차를 한 잔 마시면 단전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며 등 뒤쪽 콩팥, 부위까지 후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있던 콩팥이 다시 힘차게 펌프질을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드려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꿀과 계피가 아무리 신장에 좋은 명약이라 해도 내 몸 상태를 무시하고 무턱대고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30년차 전문의로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딱 3가지 부류로 나누어 정확한 처방전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확인하십시오. 첫째, 당뇨병 환자분들입니다. 아마 가장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드셔도 됩니다. 단, 절반의 법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일반인에게는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이 약이 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그 양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티스푼으로 딱 하나, 즉 일반 섭취량의 절반만 드십시오. 꿀은 설탕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 지수 식품이지만 그래도 당분은 당분입니다. 특히 공복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분들은
꿀물을 드신 후 2시간 뒤에 혈당을 체크해 보십시오. 만약 혈당이 평소보다 50 이상 튀어오른다면 섭취량을 더 줄이거나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만성 신부전 3기 이상의 중증 환자분들입니다. 병원에서 칼륨 수치가 높으니 조심하세요 라는 경고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천연 꿀에는 콩팥에 좋은 성분도 많지만 칼륨이라는 미네랄도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칼륨을 소변으로 싹 배출하지만 기능이 많이 떨어진 콩팥은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 몸에 쌓이게 만듭니다. 이것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매일 드시는 것보다는 이틀에 한 번으로 횟수를 줄이시거나 꿀의 양을 티스푼 절반 정도로 아주 적게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피셔야 합니다. 셋째, 몸에 열이 많은 열체질인 분들입니다. 꿀과 계피는 둘 다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얼굴이 붉고 땀이 많으며 찬물만 찾으시는 분들이 이 조합을 과하게 드시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계피는 빼고 꿀만 드시거나 꿀물 섭취 후 시원한 오이 같은 채소를 곁들여서 열을 중화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내 몸에 맞는 적정량을 지킬 때 비로소 꿀은 부작용 없는 최고의 신장약이 됩니다. 자, 이렇게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챙기셨다면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방법대로 실천했을 때 우리 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75세 김철수님이 직접 겪은 병원 검사 수치마저 뒤바꿔버린 놀라운 변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제가 30년 의사 생활 중 가장 잊지 못할 환자 75세 김철수님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증거입니다. 딱 1년 전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할아버님의 얼굴은 흑빛 그 자체였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콩팥 기능 점수인 사구체 여과율이 15점까지 떨어져 사실상 투석 준비 단계인 말기 신부전 상태였죠. 발목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고 숨이 차서 말씀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할아버님은 제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선생님, 제 친구들이 투석하다가 고생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기계에 묶여서 살기 싫습니다. 제발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약물 치료와 병행하여 오늘 말씀드린 아침 공복 꿀 계피 요법을 아주 엄격하게 처방해 드렸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실천할 것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정확히 2주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아버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오늘 아침 소변에 거품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밤새 화장실 가느라 5번씩 깨던 제가 어젯밤에는 푹 잤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3개월 뒤 정기검진 날이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15점이었던 콩팥 수치가 무려 35점까지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은 죽어가던 콩팥 세포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붓기가 빠진 할아버님의 얼굴에는 붉은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어제는 비싼 약수터까지 걸어서 다녀왔습니다. 투석기 없이는 걷지도 못할 것이라던 75세 노인이 이제는 2발로 산을 오르고 계십니다. 꿀 한 스푼이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김철수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만의 기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한다면 바로 내일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 후 미지근한 물로 콩팥을 깨운다. 둘째, 물이 식으면 꿀 한 스푼과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타서 마신다. 셋째, 이 습관을 매일 아침 공복에 실천한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10년, 아니 20년 뒤에 미래를 바꿉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목이 터져라 강조한 이 꿀 한 스푼의 기적은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자는 가벼운 제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가족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했던 우리 시대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드리는 의사로서의 참회이자 절박한 호소입니다. 이제는 아프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한 것이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효도이고 축복입니다. 혹시 주변에 소변에 거품이 난다고 걱정하는 친구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을 못 주무시는 배우자가 계십니까? 이 귀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 버튼을 눌러 선물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투석기를 떼고 새 삶을 살게 하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이준호 의사는 여러분이 100세까지 튼튼한 콩팥으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드시며 행복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병원비 아껴주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